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우리가 봤던 앞전 시간에 봤던 모뎀, 그 다음에 랜, 그 다음에 DTE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DT는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통신망에서 망의 종단에 붙는 장비들을 이제 주로 DT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DT라는 거는 우리가 꼭 용어는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종단망에 종단에 붙는 장비들을 말하는 용어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컴퓨터를 생각하지만 컴퓨터 외에 프린터라든가 중계기, 단말기 등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이제 DT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니까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과 이제 TCP/IP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고 특히 TCP와 IP, TCP/IP라는 용어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하는 이런 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서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뭘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거나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망을 우리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구성돼서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들을 우리는 이제 TCP/IP, IP를 통해서 해당하는 곳을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기능들은 주로 이제 뭐 예전에 1970년대 전에는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간용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붙었던 거는 이제 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연결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의 이제 프로토콜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NCP라고 하는 거를 썼다가 그 TCP/IP라는 그러니까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과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로 뭐 앞잡을 이제 압축 이제 약자를 써서 쓴 거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죠. 용어 어떤 약자를 써 있는지. 그래서 주로 NCP에서 이제 TCP하고 IP 쪽의 프로토콜로 이제 교체돼서 현재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 TCP/IP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초기에는 이제 유닉스 OS라고 하는 기반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기반은 지금도 뭐 유닉스를 쓰고는 있죠. 그래서 단어는 이제 유닉스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네트워크의 원격 접속이라든가 파일 전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일 보내는 전자우편 이제 메일 전송 같은 서비스들을 해왔고, 그래서 주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유닉스 기반을 썼다라고 한다면 PC에서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라는 OS 기반을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PC에서도 이제 네트워크를 보급을 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WWW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바는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를 또 언급을 해 쓰고 있고요. 주로 서로
이게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정보 체계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WWW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제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링크되어 찾기도 쉽도록 이제 하는 거였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혹은 하이퍼 텍스트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인터넷에 한번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포맷들이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는 형식을 도입을 해서 쓴 거고요. WWWS의 서비스는 그 결국은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 와서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화면을 구성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이제 웹사이트를 치게 되면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서버에 파일을 다운 받아서 내 화면에 올려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GUI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 저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인터넷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이런 개념이 적용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아닌 그 각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 집안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브라우저를 활용을 해서 서버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프로그램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자바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이제 www 상의 표준으로 인정된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그 웹상에서 뭔가 보여지거나 할 때 이제 자바 언어를 쓰게 되고, 그때 이제 자바 언어로 짠 프로그램이 이제 HTML 문서상에 집어넣어서 그 HTML 문서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거를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에서 소스를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띄우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포맷이 HTML이라는 문서 자체의 포맷이 우리 웹상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썼었고요. 이 자바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썬사라고 하죠. 우리가 썬사에서 이제 그 개발된 객체 지향 언어를 우리 이제 자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다 알겠지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본래 목적은 www 용으로부터 이제 개발 된 것이 아니고, 그 원래는 이제 분산 환경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www용으로 발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까지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해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상에 뭔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걸 짜려면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던 거죠.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이제 그 인터넷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계층 구조, 네트워크의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이제 OSI라고 하는 이런 계층의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위한 API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고, API라고 하는 것은 랜에서부터 맥 프로그램 단위의 송수신을 다루는 그 FTP라고 하는 회사의 패킷 드라이버나, 그 다음에 이제 노벨에서 얘기하는 이제 ODI 오픈 데이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NDIS라고 하는 등으로 나누어서 이제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네트워크에서는 TCP/IP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사실은 TCP/IP가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컴퓨터 간의 통신을 이제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통신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TCP/IP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지역 네트워크 랜은 이제 로컬 지역에서 쓰는 거로 우리 이제 랜이라고 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랜이나 혹은 이제 웬 간에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신 규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랜과 랜 간에 혹은 랜과 웬 간에 서로 원활한 통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신 규약이다. 그거를 우리는 TCP/IP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역사들이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TCP/IP가 인기를 이제 끌었던 거는 인터넷의 등장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가 www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텔넷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FTP, 뭐 FTP도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주로 TCP/IP 기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IoT를 구성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제어하려면 네트워크의 구조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좀 깊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인터넷을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들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TCP/IP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개방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라든가 그다음 운영체계, 그다음에 이제 접속하는 매체에 관계없이 서로 이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운영체계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뭐 리눅스든 OS가 달라도 서로 뭐예요? 요 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해서 서버를 접속을 하고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고 갖다 놓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수천만 대의 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미줄처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만 기준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예요? 사물까지도 이걸 이제 연결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 TCP와 IP의 두 개의 짬뽕된 거를 이제 합쳐서 우리는 이제 TCP/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IP 프로토콜 위에 TCP 프로토콜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슬래시를 취한 이유가 TCP하고 IP, 그래서 IP 프로토콜 위에 TCP 프로토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상식으로 알아보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IP의 의미는 그럼 뭐냐? IP는 결국은 노드 간의 그 노드 단말기라고 하죠. 우리가 노드와 노드 간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 각 노드에다가 주어지는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는 우리가 우편번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IP는 주로 형식이 4바이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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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1바이트는 이제 8비트죠. 8비트고요. 그래서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결국은 8비트 데이터, 8비트, 8비트, 8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거로 이제 IP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 설정할 때 이렇게 4개의 바이트를 설정을 해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4바이트로 이루어진 주소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각 노드마다 설정이 돼서 사용되고, 어떻게 보면 그 목적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연결을 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넘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10진수로 쓸 때는 이렇게 192점, 168점, 1 뭐 100점, 10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IP라는 용어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이름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 위에서 원하는 이제 컴퓨터를 10배라는 건데,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숫자로 인식하려면, IP를 인식하려면 이게 그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이 숫자를 우리가 암기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아닌 이제 영문자라든가 이런 걸 써서 활용을 해서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한, 저 IP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요 IP를 도메인 네임 이름으로 변환을 시켜서 네임 서비스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 서비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문으로 쓰기도 하고 막 많이 서비스를 해줘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요 IP를 찾아서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당연히.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해서 이 IP하고 서로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누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돈을 안 내게 되면 이 도메인 네임을 쳤을 때 IP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도메인 네임을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내가 원하는 도메인 네임을 이제 저장해 놓고 그걸 이제 팔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도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TCP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TCP는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우리가 프로 PC가, 서버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를 접속을 해서 그 서버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운받는 거죠. 이렇게 다운받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 이게 이제 TC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는 주로 네트워크의 선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손실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면 그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때 데이터를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손실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TCP는 그런 손실을 검색을 해서 교정을 해주고 뭐 그다음에 그 순서도 이게 원래 내가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얘가 받을 때도 순차적으로 받아지지 않는데 뒤에 거부터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조합시켜서 순서를 맞춰주거나 뭐 이런 작업도 이 TCP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CP는 주로 손실을 검색을 해내서 이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재조합을 해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CP의 약자고요. 약자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서로 네트워크끼리 연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로가 워낙 많으니까 선로를 쭉 구성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이제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구조의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과 그 다음에 웬과 그리고 TCP/IP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준말로 주로 이제 지역 근거리 통신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웬은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하는 그래서 광대역 네트워크 혹은 원거리 통신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랜은 그 지역적으로 가까운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구성되는 네트워크 망을 말하고요. 웬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스트가 있으면 이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 그거를 우리가 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하고요. 예를 들면 뭐 나라로 보면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할 때 뭐예요? 그 망끼리 서로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연결해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 연결을 회선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쓰게 되고요. 이 연결할 때는 주로 뭐를 써요? 이제 광 케이블이라든가 구리선이라든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 품질을 최대한 좋게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제 GCP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그 개념이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떻게나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가 이제 보낸 데이터가 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우리가 느끼냐면 우리 메일을 보낼 때 그래 메일.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한 사람한테. 근데 메일이 오늘 보냈는데 한참 돌고 있다가 내가 다음 날 보낸 메일이 먼저 도착하고 앞전에 보낸 거가 다 뒤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순서가 이제 바뀌어서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서로 연결 상태를 이제 잘 연결을 해서 올바른 통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TCP다. 이렇게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중에 이제 UDP라는 게 있어요. UDP하고 TCP는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TCP는 우리가 많이 써서 알지만 UDP는 또 그렇게 많이 용어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UDP도 좀 알아내야 하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TCP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 TCP 외에 UDP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TCP든 UDP든 사용을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U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자로 따지게 되면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그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D자가 이제 데이터그램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TCP는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뭐야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고요. TCP 그 다음에 UDP는 D자가 이제 데이터그램이다. 그리고 얘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TCP는. 근데 이제 UDP는 이제 아니죠. UDP는 이제 비연결 지향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연결 지향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자체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순서가 바뀌어도 그 메시지의 순서를 교정을 해서 가능하게 이제 통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측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송신받는 측하고 데이터의 전송 선로를 만들게 됩니다. 선로를 연결을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한 음,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UDP는 비연결 지향형이라는 거죠. 얘는 중간에 오류를 처리하거나 순서를 재조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단순히 얘는 데이터를 받거나 그 다음에 주거나만 하는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네가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UDP는 특히 이제 그 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TCP하고 UDP의 특징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TCP 같은 경우는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되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낸 거를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받습니다. 근데 UDP는 중간에 데이터가 패킷이 손실되더라도 전 신경 쓰질 않아요. 그래서 보내면 받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 전송을 할 때 영상이 어때요? 끊어졌다가 좀 있다가 중간에 안 보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보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원래 그게 안 되면은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TCP/IP를 이용해서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